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리뷰하고 싶은 경기가 있었는데 못해가지고 네, 오늘도 왔습니다. 자, 오늘 리뷰해드리려고 하는 경기는요, 인천 유나이티드 대 대구 FC 경기입니다. 2대2로 끝난 경기인데, 좀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 이게 뭐 각 팀 팬들께서도 이제 제 리뷰를 좀 봐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걸 떠나가지고, 저는 좀 짚어봐야 될 경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짚어볼 의미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목표는 빨리 끝내는 건데, 아시다시피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는 타입이어가지고, 근데 오늘은 막 무슨 뭐 선수 움직임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어떤 팀 콘셉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굳이 이 경기를 뭐 이렇게 고르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인천 유나이티드가 지금 뭐 한참 초반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인천이 초반에 굉장히 좋았던 것뿐이지 인천이 무슨 뭐 이렇게 우승에 도전할 만한 팀이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비싼 선수들이 여럿 있는 팀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맞아요. 이 축구라는 게 그런 거니까 투자가 있어야 성적이 나오는 거 맞는 거니까. 근데 그럼 인천 유나이티드가 못 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고 이제 근데 다만 이게 결과가 꼭 승리만으로 연결이 되느냐, 승리로 얼마나 연결되느냐 그거의 문제인 거지. 저는 내용이나 과정이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있고 대구 FC는 이제 뭐 지난 시즌에도 3위 차지했었죠. 3위 차지했고 뭐 FA컵 결승까지 갔었고 계속 그래도 꾸준하게 성적을 내고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약간 순위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뭐 이런 때에 비해 가지고 상위스 플레이스 항상 노렸었는데, 근데 저는 대구 FC도 그 과정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인정하고 들어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양팀 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좀 확장해가지고 K리그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리그가 즐겁고 재밌으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좀 제3자잖아요 사실. 왜냐면 저는 어차피 부천 FC가 뭐 올라오기를 사실 바라지도 않아요. 올라오면 너무 고전할 것 같아가지고 속이 상하잖아요. 지금 저는 이제 성남 FC보다도 더 고전할 거라는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자금력 차이가 좀 많이 크잖아요. 부천 FC가 가지고 있는 자금력이라는 걸 제가 대충 알기 때문에 이제 뭐 선수들한테 쓸 수 있는 그 연봉이나 이런 게 얼마인지 알거든요. 근데 이게 일부 리그 올라온다고 막 세금을 막 수십억씩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부천에 막 큰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제가 돈을 막 수백억씩 벌면 제가 구단주 해가지고 막 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3자 쪽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리그가 재밌으려고 그러면 결국 중위권들이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자기네들끼리 잘해야 되고요. 재밌으려면 중위권들 축구가 재밌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리그 전체적으로 볼맛이 나고 치열한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그 상위권 팀들 발목을 잡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리그 전체의 판을 흔들고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랑 대구 FC가 그런 판을 만들어주기에 굉장히 적절한 어떤 중위권 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들은 이제 치열하죠. 3위, 4위, 5위, 6위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고 그 밑으로 안 내려가기 치열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들 중에 누가 올라가더라도 응원해줄 수 있을 만큼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조금 이 두 팀이 이번 시즌에 좀 다른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오늘 준비를 한 건데요.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많이 가졌던 느낌은 야 인천이 볼을 잘 돌리네 요 느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인천은 한 번도 공을 잘 돌렸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죄송한 말씀이죠 인천 팬들한테. 왜냐면 저도 이제 인천 많이 숭이는 많이 갔습니다. 숭이 많이 갔는데 항상 역습 노리고 그래서 이제 문선민 같은 드리블러들이 있을 때가 좀 이렇게 시원한 맛도 있고 좀 그런 거 있었는데 무고사 한 방 이렇게 의존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인천은 이거 뭐 수비도 잘하지만 참 공돌릴 때 보면은 보는 맛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칭찬하고 싶고 대구 FC는 여지까지 이제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그 세징야를 중심으로 해서 역습을 노리는 걸로 여지까지 순위를 꾸준히 내왔는데 제가 이제 여러 번 리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구 FC 팬들께서도 이제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대구도 리뷰해주세요 하는데 약간 느낌이 성적이 너무 안 나서 지금 이 솥버지가 아니라 솥재앙이다 이런 것도 제가 어디 커뮤니티에서 본 것 같거든요. 지금 성적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렇지만 저는 결과보다는 이 내용이나 과정이나 있던 지향점을 보면서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편이잖아요. 좀 제가 항상 제3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좋다고 하는 점이 틀렸냐, 요거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검증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일단 대구부터 말씀을 먼저 드릴까요? 이게 왜 대구부터 말씀드리는 게 흐름이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대구에서 제가 좀 잘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축구, 그 다음에 이제 그 압박하는 축구,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본인들 걸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라 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대구의 흐름상 봤을 때 조금 공 잘 돌리는 거, 그거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대구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대구가 좀 전 과제라고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도 과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구가 역습을 가지고 이제 이게 무너뜨리는 건 있었는데, 그 대구도 이제 그 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 하위권 팀들을 잘 두드려 패야 된다. 이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순위를 올리려고 그러면 중위권 팀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도 중요하고, 밑에 있는 팀들을 잘 잡는 거예요. 확실하게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좀 잘해야 돼요. 순위를 좀 더 올리고 싶으면, 안정적으로 올리고 싶으면.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역습 축구는 조금 한계가 있죠. 물론 이게 대구는 잘 해왔어요. 잘 해왔는데, 그걸 잘 해왔는데, 그게 이제 대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세징야한테 의존하는 바가 좀 많이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에드가 높이 살린가 좀 단조로웠죠. 단조로운 공격 전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이길 때는 시원하게 한 골 넣고 막 두 골 넣고 세 골 넣고 이기는 경기들도 많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있잖아요, 대구 특유의 그 시원시원한 맛은 있었는데, 대구가 이제 그 잘 내려선 팀 상대로 이제 좀 승점을 잃는 느낌들을 줄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대구가 최근에 이제 좀 바뀌었다고 느끼는 것들이, 물론 지금 그 성적은 안 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 같은 장면들을 보시면 조금 다른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이제 이렇게 뺏어내는 장면 자체도 좀 적극적인 수비로 바뀐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대구가 이렇게 수비 라인을 좀 높게 잡았다는 느낌이 좀 들죠, 작년이랑 비교해서. 이번 시즌에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세징야가 돌파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여기가 좀 중요해요. 여기 다음부터 되게 템포가 간결합니다. 이게 원터치로 들어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툭탁툭탁 있잖아요. 요게 이제 라마스가 들어오면서 좋아진 건데, 여기도 보면 이게 일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간 쓰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인천도 수비를 잘하는 팀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이 선수들이 이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이에서. 자꾸 이 공간에 계속 들어가고, 이게 또 지금 이쪽으로 돌아뛰는 것까지, 공간 활용까지 잘 들어가. 물론 여기서 잘 안 되긴 했는데, 요런 것들이 자주 나온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세밀해지면 조금 더 그 내려선 팀들 공략에 분명히 강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요런 한 장면만 나온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 드리면서 장면 좀 보여드리고, 요런 장면인데요. 지금도 보면 여기서 반응이 좋은 게요, 참. 그치,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이제 속도 내는데 조금 애를 먹었단 말이죠, 대구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 근데 여기도 보면 지금 이제 이쪽이 받아줄 선수가 두 명 있는 상태지만, 이진용 선수가 이제 슬금슬금 이동하면서 이제 이 패스기를 받아주려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있었는데 안 가면은 무슨 문제냐면, 이 패스 길이가 길어지면 이명주가 이제 자를 가능성도 생기고, 이쪽으로 압박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면 공이 빨리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조금 여유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압박을 이제 안 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원터치로 들어가죠. 네. 근데 이제 약간 아쉬웠어요. 하지만 빠르게 끊어내고, 여기도 또 원터치가 들어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앞쪽에다가 원터치로 연결해 주는 것들이 좋아졌고,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딱 보입니다, 벌써. 요 다음 장면인 걸로 기억하는데, 짧게 나오는 게. 여기도 보면 본인한테 세징야가 끌어내놓고, 이게 이제 2대1로 받아 들어가는 게 들어가고, 지금 좋은 게 이제 여기서 또 라마스가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넘겨주면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되겠죠. 예. 이렇게 딱 들어오고, 본인이 이제 위협적인 위치에 들어오면, 제가 이제 계속 리뷰 드릴 때 말씀드리는 게, 이런 위협적인 위치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수비가 다 이쪽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넘어오면서 세징야 쪽에 비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잘 막히는
막히긴 했지만 인천이 잘 막긴 했지만 요런 전개 자체는 굉장히 제가 봤던 대구 중에는 가장 세밀하고 조금 아기자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대구 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좀 조급해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가 바뀐 건 알겠는데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 맞아? 이거 맞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정도면 지금 물론 아침까지 해가 20경기 치러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멤버들이 부상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이제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동계훈련이 좀 짧았고 이번 올해는 특히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한 축구긴 하거든요. 역습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잘 내려선 팀을 상대로도 공간을 찾아야 해야 된다는 거는 서로 마음도 좀 읽어야 되고 템포가 빨라지려고 그러면 발도 맞춰가야 되는 거니까 전 발전 과정이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보면서 대구가 이런 축구도 할 줄 아는구나 좀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마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는 괜찮게 봤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것도 뭐 비슷한 건데 좁은 공간에 넣고 이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 꽤 괜찮지 않나요? 지금도 이제 템포가 원터치가 잘 나와요. 이게 원터치고 투터치고 이것도 투터치고 원터치고 투터치고 원터치고 제가 보기에 이건 반칙을 얻어내도 상관없을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압박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바로 본인들의 소유권을 찾아오는 이거는 이제 뒤에 연결되는 장면인데 이렇게 연결되는 축구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더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대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축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것들이 라인이 높아졌다. 이게 좀 중요한 이슈가 됐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맨체스터 시티나 뭐 리버풀이나 이렇게 앞에서부터 누르는 유럽 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뭐 저기 울산현대 같은 팀도 마찬가지고 전방 압박을 굉장히 좀 강하게 병행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냥 강하게 병행하는 편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대구가 곧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축구가 아니에요, 절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장면들인데 이게 잘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좋은 게 라인이 많이 높아져 있고 본인들이 1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게 넘어갈 때 잘 보셔야 되는 선수가 여기 있는 이진용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진용 선수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빨라요. 수비 그 전개가. 지금 여기서 머리가 딱 보면 이 상황에서 이진용 머리를 제가 이제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딱 여기 봤을 때 이 장면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거 이겼을까 졌을까요? 세징이 한 것 같은데 세징이 졌죠 지금. 김광석 선수인지 뭐 광민 선수 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는 게 뭐냐면 공이 여기 떨어지겠구나. 근데 여기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기서 보면 가속이 벌써 지금 잡아놓으려고 할 때 벌써 가속을 딱 해버리죠 지금. 그래서 못 돌게 했으면은 막 이제 본인이 뚫고 나오고 여기 숫자 많으니까 했을 텐데 여기서 한번 못 돌게 압박해주는 거 자체. 여기서 딱 맞는 순간 지금 벌써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못 돌게 했던 거 요거 하나 때문에 지금 다시 이렇게 롱킥을 나오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붙이죠. 이렇게 싸움을 계속 붙여가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가지고 왔잖아요. 소유권을.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황재현 선수 크로스까지. 이게 잘 되진 않았지만, 골로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주도권 유지하는 것도 대구가 참 잘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괜찮네. 일리가 있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장면인데. 여기서도 압박 다시 시도하고, 뒤로 갈 때 보면, 여기서 이제 다시 전방 압박을 또 시도해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롱킥 나오게. 결국에는 여기서도 수비 선수들이 정택 선수인데 기다리지 않고 밀고 나오면서 계속 전방으로 나가는 축구죠.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대구한테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순위를 장기적으로 올려나가기에 적합한 축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세징야도 제가 알기로 89년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이제 적지가 않고
부상도 생길 나이고. 근데 지금 언제까지나 이렇게 좋은 외국인, 그러니까 발 빠르고 개인기 좋은 외국인 선수들 기량에 의존해서 순위를 내는 거는 사실은 조금 취약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세징야가 계속 잘하리라는 보장도 없는데다가 이제 3, 4년 후면은 그때까지 세징야가 막 전성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게 있고, 외국인 선수는 아시다시피 이게 아무리 좋은 선수를 사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비싸면 잘할 겁니다. 근데 대구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했을 때 항상 세징야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올 거란 보장이 없고, 사실은. 그리고 또 잘하면은 데려가려는 게 지금 우리나라 K리그기도 하고 뭐 J리그에서 데려가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면 이게 조금 더 팀적으로 완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까지는 사실은 돌격대장 한 명이 꼭 있어야 되는 축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대구가 조금 더 팀플레이 쪽에 그 어떤 무게를 싣게 된 게 아닌가 해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좀 길었네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에 대비해가지고 인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인천은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대구가 압박 잘한 장면들을 주로 말씀드렸는데, 그건 인천으로서 저는 필요한 장면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쉽게 쉽게 걷어내는 것도. 왜냐면은 본인들도 상대를 압도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이제 뭐 울산이나 막 전북처럼 개인기량 좋은 선수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량이 좋죠. 기량이 좋은데 상대를 압도할 만큼 좋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구랑 하면은 대구에 있는 뭐 외국인 선수들 압박 들어오고 하면 얘네들을 막 수비수들이 1대1에서 막 제치고 나올 정도의 기술, 이런 건 사실은 조금 그렇잖아요.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걷어낼 필요도 있는데, 인천이 본인들이 점유를 확실히 잡았다고 생각할 때 공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왜냐면 인천이 공을 뺏기게 되면 다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인천은 최근에는 공을 잘 돌리는 팀이 되다 보니까 잡았을 때는 확실히 점유율을 높여주면서 본인들이 숨도 쉬고 공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기회도 엿보고 수비도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장면들은 좀 놀라울 정도의 장면이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설명드리면서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이제 아산에 김도혁 선수 있을 때 인터뷰를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저기 어디야, 태국에서 이제 전지훈련할 때도 한번 가가지고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김도혁 선수가 굉장히 재밌는 선수거든요. 말도 이제 뭐 인터뷰하신 거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재치가 있는 선수인데, 별명이 하프스타잖아요. 외모 반개짜리, 이렇게 그 저기 장내 아나운서님하고 친해가지고 하프스타라고 별점 반개짜리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김동민 선수를 김도혁 선수가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프스타면 김동민은 쿼터스타다, 반절도 못 준다, 4분의 1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 네, 어찌됐든 김동민 선수가, 사실은 제가 기억하는 김동민 선수는 뭐 열정적이고 이런 선수였지만 막 빌드업을 잘하거나 막 볼줄을 잘 보는 선수는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인천의 어떤 이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장면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동민 선수가 이제 요즘 최근에 센터백 중에 하나로 나오잖아요. 이제 지금 이것도 되게 좋은 게, 예전 같으면 3백 쓰면 엉덩이 빼고 그냥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점유를 딱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트렌드잖아요. 아스필리쿠에타라던가, 그다음에 뭐 3백 쓰는 팀 또 어딨죠? 그 첼시 아스필리쿠에타라던가, 뭐 저기 콘테 아저씨가 쓰시는 그 팀에 있는 그 오른쪽 수비수들나 왼쪽 수비수에 있는 스토퍼에 들어오는 그 있잖아요. 조금 발 느린 벤 데이비스나 막 이런 애들 하는 것처럼 김동민 선수가 최근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빌드업 하는데 여기 올라와가지고 본인이 관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 늘려주고, 여기 있는 윙백들이 마음껏, 여기 김보섭 선수인데 이 둘이 올라갈 수 있게 본인이 딱 올라와 버리는 거죠. 네, 여기 많이 있어봐야 소용없으니까. 근데 여기서가 대박인 게, 이것도 좋아요. 사실은 나오는 것도 좋은 게, 지금 여기 아길라르 쪽에 이제 압박 들어오니까 이쪽 뒤로 살짝 그냥 원터치로 내주면서 여유 있게 해주고 풀어주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터치가 간결하죠, 선택이. 여기도 아길라르가 욕심 안 내고 딱 뒤로 내주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김동민 선수가 예전에 어떤 인천의 어떤 빌드업 지도라는 게 딱히 없었을 때는 제가 느끼기엔 여기다 주고 그냥 여기다 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여기서 벌써 찾고 있어요. 공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약속이 돼 있는 거죠. 아길라르가 이렇게 오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아길라르 이거 나 그냥 주겠네 싶으니까 지금 여기서 찾고 있어요. 나한테 오는 게 확실하니까 나한테 오면 누구 줘야지, 그 먼저 생각하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잡아놓는 것부터 달라요 벌써. 그잖아요. 여기 줄 생각이 아니야. 지금 이게 여기 줄 거면 이런 식으로 안 잡아놨죠. 그랬겠죠. 왜냐면은 이게 좀 거리가 좀 있거든요. 첫 터치가 여기 줄 거였으면 발 밑에 잡아놨겠죠. 자기 발 앞에. 그래놓고 이렇게 짧게 줬을 건데,
벌써 길게 잡아놓고 자세가 좀 이상하죠. 이게 어떻게 나가냐면 이게 나가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인천이라는 팀이 확실히 이제 공 돌릴 줄 아는 팀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보세요. 김동민 선수 잡아놓는 것부터 다르다고. 그죠? 벌써 다르죠? 근데 여기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비들은 좌우 간격을 좁혀가지고 수비하기를 원합니다. 이쪽에 들어오는 거가 싫으니까. 그죠? 그래서 넓게 쓰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게 얘가 이렇게 불려나가가지고 순간적으로 이 선수랑 이 불려나가는 선수 사이가 벌어지면 여기 있는 공격수가 편해진다. 이 얘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프스페이스 쓰는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경기장을 순간적으로 넓게 써야지.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거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수비가 어떻게 해요? 이 8명 내지 9명이 대형을 유지한 채 전체적으로 다 일로 이동해 버립니다. 그러면 빈 공간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뒤로 돌아야 또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것도 또 느리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수비가 이번에 이렇게 짜져 있겠죠. 대구 수비가. 그럼 여기 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크로스밖에 못 올려요. 근데 이렇게 단번에 열어주는 패스를 하면 어떻게 된다? 지금도 벌써 여기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왜냐면 여기를 넓게 쓰니까 얘는 잡으러 가야 돼. 돌파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중앙에 지금 이 공격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가요? 그죠? 여기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공격형 미드필더가 좀 더 있었다 그러면 여기를 침투해 들어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넓게 쓴 상태에서 여기를 또 공격수들 무고사가 워낙 높이도 좋고 이제 마무리 능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용지 선수랑 같이 골대 앞에 머무르고 이렇게 이제 크로스를 시도하는 걸 쓰는 거죠. 이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이 벌어진 하프 스페이스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좀 체력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김도욱 선수 같은 선수들이 이제 많이 뛰는 선수들이 이제 이런데 뛰어 들어가면 좀 좋은 건데 인천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죠. 요게 좋아요. 대구 압박당할 때는 좀 쉽게 하지만 이렇게 공 돌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요 말씀 드리고 싶고 이건 제가 왜 써놨죠? 요건 아마 빌드업인 것 같아요. 이것도 서두르지 않고 빌드업하는 게 좋은 게 지금 이제 여기가 대구가 압박을 들어온단 말이죠. 지금 벌써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가 참 편안하게 여기를 잘 돌리는 게 이게 이명주라는 선수가 있어서도 그런데 이게 탈압박 좋지 않아요? 지금 보면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이거를 여기 이동수 선수가 잡았으면 압박을 물리는 각이거든요. 근데 벌써 여기 딱 물러주면서 이 뒤로 물르는 게 중요한 왜 중요하겠어요? 여기 있으면 압박이 빨리 들어오잖아요. 더 빨리 들어오잖아. 근데 이게 고작 한 5m라도 이렇게 뒤로 물러가지고 잡으면 요만큼은 자기가 시간을 더 벌잖아요. 0. 몇 초라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오는 게 뒤로 여기서 잡았으면은 압박을 여기서 당했을 텐데 요만큼 물르니까 얘가 들어올 시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여유를 얻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빨리 찾아가지고 2번에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는 이명주죠. 그냥 이명주가 잘하니까 이렇게 딱 풀어 나오니까 대구 선수들도 지금 아차 싶어가지고 많이 뛰어야 되죠. 이제 이거는 빌드업 잘하는 팀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여유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도 바로 나갈 수 있게 되고 김보섭이 좋아하는 이런 드리블에 이은 크로스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공 잘 돌리는 거를 써야 된다. 수비적인 팀이라도 공은 잘 돌리고 봐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지 않나요 지금? 본인들이 딱 점을 잡았다 싶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담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얼마 전에 뭐 인터넷에서 그거 봤어요. 안정환 그 해설위원님께서 저보다 뭐 축구 뭐 완전 전문가시고 저랑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근데 그런 뭐 취지였던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가 벤투 축구 못한다 월드컵 가서 동감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강한 팀 상대로 아시아 팀 상대로 하는 것처럼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돌려야 돼요 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처럼 해야 돼요. 지금 인천처럼. 조금 상대가 강하게 들어올 때는 걷어차고요. 우리가 대신에 점유를 확실히 잡았다고 생각할 때 돌려야죠. 그래야지 수비할 때도 조금 여유가 생기고 우리도 좀 숨도 쉬고 그 다음에 공격도 세밀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걷어차할 때는 걷어차야죠. 그러니까 아마 점유율은 40%뭐 45%이 정도 나오면 괜찮을 것 같고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 상대로 하지만 우리가 공을 확실히 잡았을 때는 우리가 진짜 잘 돌리면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자 여기 말씀드리고 이 장면도 중요한 장면인데 연관된 장면인데 여기도 이제 김동민 선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봐야겠다. 자 여기 김동민 선수 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참 좋은 게요. 여기서 지금 미드필더에서 공 잡아버린 다음에 참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봤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동민 선수가요. 우리의 쿼터스타 선수가 지금 보면 고개를 여기서 옆에를 힐끗 파요. 보세요. 확인했죠? 지금 고개 돌아간 거 보셨죠? 그래서 여길 주고 싶었는데 얘가 들어온 거야, 세징야가.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죠. 여기 내가 드리블 하면서 좀 가지만 이쪽 준 척하니까 세징야가 이쪽으로 나오죠? 끊으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고 원래는 여기다 줄 수도 있어요. 이 라마스가 안 나왔으면. 근데 여기 지금 이 아길라른가 이명주 선수가 때문에 이 앞에 있으니까 요 길이 이제 보이잖아요. 이게 들어가요. 야, 이거 보면서 인천이 확실히 이거는 선수 개인이 막 좋아졌다기보다도 팀 자체가 같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왜 해놨을까요? 이거 90분 40초인 것 같은데. 네,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고. 자, 이 장면인가? 요것도 이제 뭐 조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볼 잘 돌리게 됐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인천도 그러니까 선 굵게 하는 축구를 하는 것 같지만 본인들이 뭔가 됐다, 우리가 인원이 충분하다 싶을 때는 돌릴 줄 알거든요. 지금도 보면 원터치 나오고 이 원터치로 또 나오고, 이게 지금 중간각이 지금 여기 띄워주는 것 때문에 요 각이 나거든요. 김도혁 선수 각이 지금 이쪽에 붙어 있으니까 일론 나올 리가 없어요, 수비가. 그러니까 이 각을 무고사가 봐버리고 이걸 또 원터치 투터치지만 이거 리턴 내줘가지고 슈팅이 나오죠. 이거 보면서 인천도 확실히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 정도 리뷰 드리면 될 것 같고, 득점 장면 한 번씩 보고 갈까요? 득점 장면은 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홍정훈 선수 슈팅은 제가 보기엔 대구가 잘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장면은 조금 아쉬웠던 게요. 제가 홍정훈 선수 참 좋아하고 인터뷰도 했었고 한 선수지만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게, 이게 크로스가 이게 수비수잖아요. 제 생각에는 판단이 조금 아쉬웠어요. 이게 이렇게 날라오면 이걸 그냥 뒤로 넘기는 건 좀 위험하긴 하지만 사이드 쪽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제일 쉬운 건 이렇게 걷어내는 거라도 거던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아웃을 시키더라도 요쪽에다가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슈팅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조금 아쉬웠던 게, 이게 중앙 쪽에다가 걷어내다 보니까 그죠, 방향이 그냥 이렇게 걷어내면 안 됐을까요? 지금 이거를 억지로 꺾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멀리 가지도 않고, 이게 그래서 걸렸어요. 그러니까 홍정훈 선수도 지금 머리를 감싸지는 게 아마 그 헤딩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방향 때문에 그냥 걷어낼 걸, 이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홍정훈 선수가 이제 그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다가도 한 번씩 조금씩 아쉬운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멋있는 거는 보고 갑시다. 자, 멋있는 거 여기 나오겠죠. 멋있는 건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가 조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경기는. 그러니까 저는 비겼지만 대구가 조금 잘했다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인천도 잘했지만, 인천도 저력을 보여줬지만, 대구는 그래도 뭐 세트피스긴 하지만 본인들이 스타일도 보여주면서 만들어간 게 좀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조금 인천은 대구의 실수를 잘 이용한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대구가 잘했는데 좀 약간 그 축구에도 그 우세승이 있다 그러면 대구 쪽의 우세승을 좀 들어주고 싶긴 했습니다. 또 30분 했네. 아이고 참나. 자, 이거 보고 가시죠. 그래도 먹어야죠, 이런 거는. 먹어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불어도 할 말 없는 것 같긴 해요. 이것도 좀 아쉽지 않았나요? 김진혁 선수가 여기서 지금 본인이 높이가 있고 한데 이 팔꿈치가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쉬워졌습니다, 대구로서는. 지금 이게 누가 봐도 맞긴 맞았잖아요. 지금 홍시우 선수 몸이 눕는 걸 보면 이게 조금
그러니까 김진혁 선수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이기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홍시우 선수가 헤딩 잘하는 선수도 아니고 키가 크지도 않은데 적당히 그냥 윽박지르는 정도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어찌됐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인천과 대구의 경기 정도라 그러면 중위권 팀들 다운 그 상위 스플릿에 도전할 만한 팀들의 경기로서 참 재밌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경기들이 많아져야 더 K리그에서 치열한 리그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재밌게 봤고요. 주말에도 좀 눈여겨보고 싶은 두 팀이었다, 이렇게 평가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기네요. 갈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